파일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일 가시면은요. 그러니까 맥 쓰시는 분들은 쭉 가셔도 됩니다. 맥은 어차피 잡아서 실행하면 되니까. 파일에 가시면 새 쿼리 탭이라고 있을 겁니다. 새 쿼리 탭. 새 쿼리 탭 하나 띄우시고 거기서 시작을 할게요. 지금 저희가 4번까지 했네요. 그래서 5번. 네. 특정 컬럼 항목만 가져오자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도 맞지 해주시고 쿼리 테스트 언더바 2번으로 넣겠습니다. 자, 아까는 뭐 계속 저희가 뭐 카운트에다가 이름 쓰긴 했지만 셀렉트 다음에다가 그냥 와일드 카드를 별표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름을 좀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뭐 가져오는 거 정도는 쉽게 되시죠. 셀렉트 그 다음에 컬럼명. 자, 여기서는 컬럼명을 뭐 선택해서 볼 수도 있고 쿼리로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쉬운 방향으로 갈게요. 자, 서울 버스 업 다운이라는 녀석을 선택하시면 한 번만 누르면은 이제 위쪽 메뉴가 다 펼쳐져요. 맥 쓰시는 분은 아마 선택하시고 스트럭처 메뉴 가시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테이블의 정보를 가시면은 이렇게 테이블 땡땡 해가지고 테이블 서울 버스 업 다운이라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컬럼의 속성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일일이 지정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 프레임에서 DB로 밀어놓으면 지가 다 계산해서 넣은 거고요. 어쨌든 여기서 나중에 이름도 바꿀 수 있지만 뭐 이런 건 여러분 할 건 아니고 필요한 것만 챙겨오겠습니다. 코스 넘버, 코스 넘버, 코스 넘버 더블 클릭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거기 보면 create 코드라고 있죠. create 코드. 맥유저는 아마 없을 수 있습니다. 가시면은 여기 테이블 생성문이 나와요. 여기서 그냥 이름만 따오셔도 됩니다. 일단은 필요한 만큼. 그 다음에 st name. st name이 station, 그러니까 정거장의 이름입니다. 요 두 개를 가져다가 나는 두 항목만 보고 싶어. 그러니까 버스 번호 몇 번, 정류장 몇 번. 그럼 나 필요한 게 두 개잖아요. 그럼 열거 하면 돼요. 열거는 콤마. 콤마로 나열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만큼. 그래서 필요한 컬럼은 나열한다. 콤마가 구분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셀렉트 쪽에서 원하는 쿼리, 셀렉트 다음 문구는 이렇게 필요한 컬럼을 나열하는 쪽을 더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하고 from 이제 출처 써야겠죠. 어디서부터? 자, 이제 더블 클릭 해주시면 싹 들어가겠죠. 자, 문장이 끝났습니다. 세미콜론. 그러면 최소한 대충 느낌은 오죠, 이거. 이것도 적은 표는 아닌데. 그죠? 아직 실행 안 하셨죠? 자, 리미트를 줄게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리미트 한 20개만 끊겠습니다. 이 정도면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만약에 색깔, 소위 깔 맞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리미트를 앞으로 당기면 되죠. 맞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옆에 좀 지저분한데, 셀렉트 뒤에서 한번 엔터 쳐보세요. 그리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너무 앞으로 붙으니까 답답하죠? 탭으로 밀어주고, 밀어주고, 밀어주면 DBA는 보통 이렇게 짠단 말이죠. 구분을 다 해줘요. 그죠? 그래서 키워드가 기본적으로 촘촘히 박히고 그 안에 저희가 쓰는 이름들이 들어가거나 혹은 정해져 있는 테이블명, 뭐 기타 등등 표현들.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하시면 좀 더 보시기 편할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하실 때는 한 줄로 가셔도 일단 오케이. 자,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데이터 중에서 어떻게 버스 번호와 그 다음에 정류장. 근데 데이터가 아마 버스 번호 순으로 집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스 번호 현재 같은 것만 나오네요. 자, 이렇게 20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거는 컬럼명이 0으로 됐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직관적으로 바로 알쓰하기 위해서 혹은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다음 칸에서 그대로 카피 뜨시고. 자, 우리 별칭은 누구 했었습니까? 아까 별칭은 소위 컬럼명 as 별칭 썼죠. 자, 이 방식은 누구도 가능하다? 테이블명 as 별칭. 즉 테이블도 별도의 별명을 붙여서 쓸 수 있다. 그럼 이거 언제 쓰느냐? 저희 뒤에서 언제? 여러 테이블 갖고 할 때. 하나 갖고 할 땐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 개 쓸 때부터 걔를 불러야 되는데 이름이 너무 길어. 그럼 별칭이 훨씬 낫겠죠. 자, 그래서 그럴 때 보통 하시고요. 그래서 테이블명의 별칭은 보통 이제 여러 테이블을 가지고 조회할 때 조금 유용하겠습니다. 자, 해서 예를 들어 이름을 좀 줘볼게요. 이번엔 그냥 대놓고 한글로 가보겠습니다. 한글. 자, 앞에 뭐 코스 넘버, 홀다운표 치시면 돼요. 문자일 표기는 홀다운표. 그리고 나중에 뭐 지금 나올 건 아닌데 혹시 하다가 내가 실수로 만든 컬럼명, 여러분이 만들 일은 없겠지만 컬럼명의 키워드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때는 여러분 1번 키 앞에가 뭐예요? 백틱. 홀다운표가 45도 누워있는 키 있죠. 이게 백틱이거든요. 이걸로 쓰면은 중복된 언어는 이걸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네, 일단 이거는 나중에 자동으로 띄울 거니까 됐고, 다시 홀다운표 쓰시고, 네, 여기 별칭명으로 우리 버스 번호라고 써볼게요. 됐죠? 그럼 이제부터 이 컬럼명이 뭐예요? 버스 번호. 누구만, 지금 이 쿼리의 결과물로 나온 결과물에서만.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정거장명. 자,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두 번째 탭에 이렇게 명확하게 얘는 버스 번호고 정거장명이라는 나오고 있죠. 나중에 혹시 CSV 이쪽으로 떨어뜨리면 확실히 명확하게 나오겠네요.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컬럼부터 건드리거든.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그죠? 중간에 띄어쓰기 있어가지고 불편한 것도 있으면 다 이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쿼리에서부터 그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작업이 빠지겠네요, 나중에. 자, 이렇게 했는데 데이터는 하여간 몇 개 나와요? 지금 20개. 자, 리미트를 걸어서 20개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아, 이거 좀 귀찮은 거죠. 이제는 이런 거를 해보고 싶다 이겁니다. 다음 칸. 버스 번호. 자꾸 이렇게 보이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버스 번호 가셔도 됩니다. 내 집 앞에 있는 버스, 물론 서울 얘기지만. 자, 버스 번호 100번. 버스 번호 100번에 뭐? 정거장명 가져와라. 들어갔어요. 이제 요구사항 중에 뭐가 들어갔죠? 조건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죠? 모두 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조건이 들어와서 번호가 100번인 놈만. 자, 그럼 갖고 오겠습니다. 일단 가져오는 건 뭐예요? 셀렉트죠. 정거장명만 가져오라 그랬죠. stname이네요. 근데 이름을 좀 정거장명이라고 쓸게요. 뭐 그래도 되니까. 자, 좀 길 것 같아서 내려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뭐 쓰셔야 됩니까? 출처 넣고요. 자, 프롬 옆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건이 되겠네요. where. 자, where는 조건입니다. 버스 번호가 누구였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미 위에서 보긴 했죠. 이놈이라고 했잖아요. 코스 넘버. 자, 코스너가 누구랑 100번이랑 같다. 보통 프로그램에서는 같다 하면 이꼬를 2번 써요. SQL은 하나 씁니다. 자, 같다. 누구랑? 100번이랑
100번. 100번에 가는 값이 뭡니까? 수치죠. 수치라는 근거는 테이블의 구조, 스트럭처를 가면 코스 넘버는 근데 텍스트네요. 그죠? 보이기는 분명히 숫자인데 왜 그랬을까? 다시 기억을 되짚어 보면은 우리 아까 데이터 중에 이런 놈이 있었죠. 이상하네. 예. 한글명이 들어간 거 본 것 같긴 한데 N13. N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넣으려고 하니까 정수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야간 버스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됐네요. 그렇다면은 뒤를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정수가 아니니까 문자열. 문자열은 홀따옴표 쓰시고 여기다가 이름 100번 문자 끝. 자, 이렇게 되면 먼저 상상. 번호가 100번인 데이터는 1월에도 있고 2월에도 있고 3월에도 있겠죠. 맞습니까? 12개월 내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2월마다 다. 1월부터 12월까지. 그죠? 일단 그 정도의 볼륨으로 양이 나오겠네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는 1452개. 1452개 끝자리가 뭐로 끝났어요? 지금 2로 끝났죠? 그죠? 그 뭐 양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12개월로 이거를 만약에 12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한 정거장의 수가 되겠지.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그죠? 만약에 뭔가 바뀌었다면 숫자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추론이에요, 그냥. 실제는 검증해봐야 되고. 자, 하여튼 데이터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 정거장 명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근데 얘는 데이터 특성상 정거장 명 나왔는데 이걸 갖고 정렬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죠? 이거 가나다 순위 뭐가 중요해? 그죠? 버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시작과 끝이 중요한 거죠. 그죠? 뭐 그러다 보니까 오더바이까지는 쓰진 않았어요. 어쨌든 이제 조건을 하나 부여해서 갔는데 너무 많네요. 자, 그래서 다시 요구사항이 들어옵니다. 자, 위의 결과물에서 1월만 보자 이거죠. 2019년 1월 데이터만 봅시다. 자, 일단 쿼리는 똑같은 거 갖다 놓고 자, 1월 것만 보세요. 그럼 뭐가 필요하니까 지금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성립 조건을 봐야 되죠. 이거는 정확히 따지면 뭐예요? 버스 번호가 100번이면서 2019년 1월이죠. 맞습니까? 반대로 풀어도 되죠. 2019년 1월 데이터면서 아니면 다른 말로 풀면 2019년 1월 데이터이고 그 다음에 버스 번호 100번. 그 얘기 똑같습니까? 조건을 다시 써볼게요. 2019년 1월이고 버스 번호 100번인 데이터만. 두 개의 조건은 어떻게 동시에 성립돼야 되죠. 맞습니까? 1월 데이터면서 100번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조건이 동시성을 가지고 어떤 키워드를 쓴다? and를 쓴다. and를 우리말로 풀면 대충 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해서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해주시면 됩니까? 일단 뒤에다 쓴다고 치면은 and 쓰시고 우리 데이터 집계 정보가 있죠. 그게 아마 컬럼명 use YYYYMM YY가 연도고요. MM이면 월이에요. 그래서 뭐 사용 원일이란 뜻인데 어쨌든 자,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건이 하나 들어갈 때는 뭐 이런 거예요. and로 갈 거냐, or로 갈 거냐. 이거나 저거나 하면 or죠. 이거 말고 하면 not. 이거이면서 그거인 거. 동시에 해야 되는 거 and. 그래서 다 써드리면은 이거거나 저거거나 뭐든 하나만 되면 돼. 그럼 or. 이것만 빼고 한 뭐야? 부정하는 거죠. not. 그러니까 말로 풀어보면 그래요. 말로 풀어보면. 그죠? 하여간 이거는 뭡니까? 날짜가 어떻게 된다고요? 날짜가 2019년 01월.
그래서 조건이 뭐예요? 버스 번호는 100번이고 날짜는 2019년 1월이야. 그런 데이터만 갖고 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은 121개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봤을 땐 잘 안 보이니까 컬럼을 하나 더 추가할게요. use YYMM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컬럼 자리에서가 콤마 치고 쓰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 다시 실행해보면 이제 데이터가 좀 명확하네요. 그죠? 2000, 표현은 좀 이상하게 나오지만 어쨌든 201901이죠. 예, 수치로 보여서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죠? 일단은 자, 해서 조건을 2개 쓰는 거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엔 새로운 주제 년월. 지금 현재 데이터를 특성해 보면 어떻게 돼요? 월마다 반복적이죠,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연월을 그룹으로 잡고, 그죠? 이거는 이제 쓸 어떤 아이디어 느낌? 피벗의 아이디어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연월이라는 컬럼 자리에 어떻게 됩니까? 2019년 1월 짜르르, 2월 짜르르, 3월 짜르르, 그죠? 특정 컬럼에 반복적으로 데이터가 등장한다. 라는 아이 컨셉을 보고요. 자, 그래서 연월을 그룹으로 잡는다는 거는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1월부터 12월까지. 12월까지를 우리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쓰시는 게 보다 그룹 GROUP, 그룹 바이. 분석하신다면 이제 그룹 바이드 많이 아마 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기본 조회 select count select count 일단 모든 거 가볼게요. 그냥 from 그 다음에 테이블명 더블 클릭 내려쳤고요. 자, 다음은 where 조건을 내려서 자, 코스 번호 만약에 안 보인다 하면은 테이블명 찍고 점 찍으시면 틱 나오죠. 그럼 코스 넘버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길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길면 못 쓰라 그랬죠. 별칭 그렇게 하면 또 줄여 쓸 수 있겠죠. 어쨌든 버스 번호 100번. 자, 그러면서 그룹 바이 GROUP 그룹 바이 하시고 어떤 컬럼 쓴다 그랬어요? 자, 기억 안 나면은 테이블명 찍고 점 찍고 자동 완성 뜹니다. use YYYYMM. 문장이 끝났습니다. 자, 카운트만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냥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데이터가 총 몇 개씩? 월마다 121개씩 나오네요. 121, 121, 121, 121. 데이터 총 12개라고 뜨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얘는? 1월, 2월, 3월을 그냥 한 덩어리에 뭉쳐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카운트를 센 거죠. 그런 대상이 몇 개냐? 그 각 월마다 121개니까 이 뜻은 뭡니까? 버스 100번은 정거장이 바뀌지 않았다. 그죠? 정거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거꾸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좀 너무 심심하니까 내려가서 우리 뭐 배운 대로 별칭 들어갑니다. as 별칭, 예, 역수. 자, 하시면 이제 역수라는 이름으로 컬럼명도 좀 더 명확해지고 했는데 뭐가 아쉬워요? 120일까지 오케이 좋은데 그게 무슨 월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그냥 느낌적으로는 알죠. 처음이 1월이고 마지막이 12월인 걸. 근데 명시적으로 해주는 게 좋으니까 그대로 내려가서 뭐 해주면 돼요? 표현하면 되잖아요. 월의 표현은 누가 한다고요? use YYMNam이 그냥 몇 월인지 보여주는 거였죠.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표현을 늘린다? 컬럼을 늘려라. 콤마 치고 썼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이제 데이터 어떻게 나옵니까?
2019 1월, 2월, 3월, 4월, 5월 해가지고 12월까지 역수가 다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정도까지는 데이터가 좀 심심하죠. 이제 슬슬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제. 이 데이터의 본질은 뭡니까? 승차, 하차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승차, 하차. 어떤 버스, 어떤 정류장에 승차, 하차. 그거를 00시부터 23시까지 24구간의 총 합이에요. 분으로 쪼갠 건 아니고 시간 단위로 쪼갠 거죠. 그게 본질이죠. 자, 그럼 겉에를 좀 훑어서 봤으니까 이 쿼리는 그대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현재 셀렉트 문만 조금 내려칠게요. 자, 역수가 나오고 use YYMM 나왔어요. 자, 콤마 치고 더 쓸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한번 시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우리 시간 관련돼서 몇 명이 탔는지 데이터, 컬럼명. 잘 모르겠으면 테이블명 찍고 점 찍으면 나오죠. 뭐로 나옵니까? PA. PA는 패신저를 줄여 쓴 거예요. 패신저. 그 다음에 언더바 UP는 승차, 다운은 하차, 뒤에 00은 24시, 01은 새벽 1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이 새벽에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제일 많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 대충 그냥 생각해서 출퇴근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12시 한번 가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뭡니까? PA 다운 12. 이거는 하차, 12시에 하차. 그렇다면은 이거 앞이 좀 기니까 빼고 얘만 써도 되겠죠. 그럼 여기서 가운데 다운을 UP로 바꿔주면 컬럼명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다운 대신 UP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순서는 뭐 상관없고. 네. 자, 근데 이 자체의 의미를 뭔지 모르겠으면 이에다 뭐라고 쓰면 돼요? as 뭐라고 쓰면 되죠? 12시에 하차 총원. 그 밑에 것도 as 12시에 승차 총원 나오겠죠. 그럼 이걸 하면 이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버스 100번이 2019년 동안 다녔을 때 하차와 승차 총원을 월별 집계가 되겠네요. 한번 가볼까요? 오류가 있다고 떴는데 뒤에 콤마가 없어야 되는데 있었네. 하나 더. 예. 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네요. 근데 뭔가 약간 찝찝한 이 느낌, 그죠? 설마 2019년 1월에 100번 버스가 12시에 하차 인원이 한 명이라고? 그죠? 자, 그럼 뭘 느끼게 돼?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 느낌이죠, 이제. 이건 뭐예요? 뭔가 가장 한적한 역에 값 하나가 그냥 그게 첫 번째 값이었다는 그거 하나가 들어온 느낌? 그죠? 왜냐면 어차피 버스 데이터는 이렇게 시작했겠죠? 출발역부터 도착역까지 나열했겠죠. 그러니까 이 버스가 출발할 때 한 명 탄 거예요. 뭐. 하여간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쓰죠. 그룹 바이를 했더니 뭔가 수치가 이상하다. 그죠? 그러니까 다루는 컬럼도 좀 이상한 거죠.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 use YMM은 왜 괜찮았을까? 얘는 데이터가 어차피 그 월에는 하나거든요. 그죠? 데이터가 121개인데 다 내용이 뭐였어요? 2019년 01이었지. 그러니까 하나를 취하든 다 취하든 똑같은 거예요, 값이. 그래서 문제가 없었어. 근데 반면에 얘는 뭐예요, 지금? 다 틀리죠? 날짜마다 시간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합산을 해야죠, 합산.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총원이잖아요, 총원. 오케이. 합산을 해야 된다. 왠지 이런 거는 뭔가 기능적인 냄새가 나죠. 합산, 기능, 즉 뭐야 이거? 함수지. 함수를 넣어서 한번 해결을 해보자. 그럼 코드 그대로 들고 와요. 자, 합산임. 아까 우리 카운트도 함수였으니까 얘도 쓸 수 있겠네요. 자, 합해라는 썸입니다. 썸 괄호 열고 닫고. 그래서 원래 함수도 워낙 목록이 많아서 함수 같은 건 좀 나중에 따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로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숫자가 뭔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나왔네요. 그죠? 100번 버스 총 역이 121개인데 그 총 역에 12시에 하차하고 승차 총 수예요. 대충 봤더니 어떻게 거의 다 26,000, 2만 이거 이제 뭘로 나중에 이거 갖고 안 보이면 뭐 해야 되니 나중에 불러와서 시각화를 하면 그 추이가 보이겠죠. 그죠? 아니면 같은 비슷한 노선 가진 놈들끼리 가져다가 그리면은 누가 더 많이 타고 누가 덜 탔는지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비교가 가능하십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시간별로 다 비교를 해야겠지 또. 이게 시간을 다 합치면 뭐가 돼요? 그냥 그 월에 승차한 총량, 하차한 총량이 돼요. 다 합쳐버리면. 그죠? 자, 그래서 합산을 넣어서 이 부분을 해결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지다? 이것도 말고 또 무슨 함수도 있어요. 그대로 놓고 뭐 할 수가 있죠? AVG 평균. 자, 평균으로 가보면은 217명. 이제 달로 나눠지니까 이건 산술 평균이에요. 산술 평균을 처리해 보면은 이제 12시 하차 총원 이렇게 쓰면 됩니까? 뭐라고 써야 되죠? 하차 총원의 월별 평균치라고 봐야 되나요? 그죠? 이래야 좀 말이 더 맞긴 맞죠. 좀 길긴 무지증장 기는데. 그래서 1월 달에는 평균 217명이 뭐 하차 있고 233명이 탑승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날짜로 다시 나는 거겠죠, 뭐. 그죠? 자, 어쨌든 함수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오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는 뭐 함수를 통해서 보면 되는데 기준이 뭐였어요?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룹 단위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내용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는 어떻게 돼 있어요? 1월부터 12월인데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는 뭐로 묶은 거예요? 일단은 기준으로. 자, 버스 번호 100번을 월 단위로 묶어. 그러면 그렇게 나온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평균을 내냐, 합산을 내냐. 그죠? 이런 식으로 현재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런 분석적 지표,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들고 오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죠. 버스 번호. 자, 이제 100번 말고 100번. 오케이, 포함. 101번도 오케이, 102번도. 버스 번호 100번, 101번, 102번만 가져와. 자, 이런 논리를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중에 가져와. 이럴 수도 있겠죠. 다르고 다르고 미세하게 딱 틀리죠. 일단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select. 버스 번호만 들고 와볼까요? 버스 번호가 코스 넘버였죠. select course number from. 그 다음에 테이블명 넣습니다. 이러면 일단 전체를 다 갖고 오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가니까 조건 들어가야겠네요. 그죠? where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12개월이 나와버리니까 조건을 더 추가할게요. 2월 것만 버스 요 3개의 정보를 갖고 와라. 그죠? 근데 물론 제가 버스 넘버로 넣었으니까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긴 한데 2월이 일단 날짜 수가 좀 적죠. 뭐 물론 정거자 수에서는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코스 넘버에다가 모든 거를 바꿀게요. 2월 내라고 제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2월로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use YYY mname 여기다가 날짜 2019 0202 02만 가야죠. 이렇게 하면 2월로 끊었습니다. 자, 2월 데이터 중에서 이렇게 나가있죠, 여기가 and 2월 데이터 중에서 자, 버스 번호 어떻게 된다고요?
버스 번호 이것 중에 갖고 와라. 자,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이 뭐 in도 있고 all도 있고 any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in 써봅니다. in 하고 in 뒤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100번, 101번, 102번. 화면이 좁아서 in은 좀 내려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 인 100은 내려칠게요. 뭐 이렇게 하면 좀 괜찮겠죠? 자, 이 상태로 쿼리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는 272개가 나왔어요. 자, 코스 넘버에 100번 있죠? 내려가서 보시면은 101번 나오네요. 그 다음에 또 102번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아까 중에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100일, 102, 100, 100일, 102 가져와. 그죠? 이게 더 맞는 표현이겠죠? 이런 거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 이렇게 짰겠지 뭐. 코스 넘버가 100번이거나, 코스 넘버가 101번이거나, 코스 넘버가 102번이거나, 얼마나 길어 표현이. 그죠? 그래서 in을 써가지고 나열했습니다. 표현을 더 간결하게 표현하실 수가 있겠네요.